자, 오늘은 이제 기초 영문법 특강 제 8번째 강의. 주제는 오형식 문장인데, 우리가 기초 영문법 특강 첫 번째에서는 이제 문장 형식이랑 품사, 그다음에 문장 성분 이런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오형식만 따로 떼가지고 보지는 않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의 5가지 형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요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에서 이제 봐야 할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이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 주제냐라고 하면,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야기하면, 주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목적격 보호 자리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기 때문에 목적격이라는 단어를 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서 그 성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보호다. 보호는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즉 문장 성분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은 기본적으로 명사, 그리고 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형용사가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이제 보호 자리에도 올 수 있지. 그래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렇게 자리에 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 이외에 동사 같은 품사는 올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 자리에 준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이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 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준동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준동사는 예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가 있다. 왜? 그 중에서 이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준동사라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어떤 형태를 바라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셉을 잡을 때 목적어랑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능동일 때가 있고 수동일 때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목적격 보호라는 것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데, 이 두 사이의 관계가 능동일 때, 즉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 오는 그 단어의 행위나 또는 상태들을 능동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행하는가, 또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그 행동을 받아들여지는가, 요런 차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컨셉 하나만 잘 알아가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건 뭐냐면, 이제 오형식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인데, 이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가 오는 경우에 그 준동사 중에 어떤 것이 올 것이냐, 요걸 이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준동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투부정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 이제 동명사가 있겠지. 자, 그리고 분사가 있다. 그런데 분사는 또다시 이제 현재 분사가 있고, 여기는 이제 과거 분사가 있지. 그리고 형태로 따지게 되면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이제 ing가 붙어 있는 형태, 즉 이제 현재 분사 같은 경우와 형태는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요건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것은 이 투부정사 형태, 그리고 과거 분사 형태,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 형태,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구분 짓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서술어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지, 아니면 ing 형태가 올지, 아니면 과거 분사의 pp 형태가 올지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그게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서 능동일 때와 수동일 때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여기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 관계성을 생각했을 때 능동의 경우가 있고 수동의 경우가 있는데, 이걸 따로 정리하면 이제 이걸 하나의 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이 서술어 자리에 이제 이 지각동사가 있다. 먼저 지각동사 내지는 또는 감각동사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see, feel, touch, smell, watch 이런 단어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어들은 이 목적어 다음 목적 보호 자리에 준동사가 올 때 어떤 형태가 오느냐라고 했을 때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지각동사 말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알고 있는 익숙한 동사들은 사역동사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사역동사는 우리가 종류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사역동사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사역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시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help,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get이 있지. 자, 그래서 help 같은 경우와 get이 조금 나뉘는데, he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to 부정사가 오거나 또는 동사 원형이 온다. 그리고 g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to 부정사 형태가 온다. 물론 g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 원형이 ing 형태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리고 준사역동사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특수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별도로 이제 머릿속에 무인도를 만들어놔서 거기에 따로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find, keep, leave, 떠나다 남기다, notice, 그 다음에 consider. 이런 단어들은 이제 노티스 정도까지, 노티스까지 요렇게가 이제 능동관계일 때, 즉 능동관계일 때, 수동일 때, 능동관계일 때 얘네들은 동사 원형에 ing가 온다. 그래서 요 형태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고, 그럼 이거는 전부 능동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각동사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나뉘어 있는데, 자, 전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거 분사 형태를 쓰는 거야. PP. 그래서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는 각각의 이제 단어들, 이제 유형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 둘, 쥐각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특수동사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동사들을 그냥 일반 동사로 빼버리고, 이 일반 동사는 능동일 때는 to 부정사 형태를 쓰게 되고, 얘는 특이하게 이제 수동 형태가 to be pp가 된다. to 플러스 be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형. 이렇게 얘만 좀 별도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보고 이 서술어 자리에,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준동사가 올 때,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사이의 관계성에 따라서 그것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그 서술어 자리에 어떤 동사가 왔는지에 따라서 그 준동사를 어떤 형태로 취할지, 동사 원형 형태를 취할지, ing 형태를 취할지, 또는 투부정사 형태를 취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 문장의 구성은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They made her, 이렇게 하지 말고 Tom made her 이제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치면 나한테 Tom made her to go to the library. 그러니까 톰이라는 남자가 그녀를 도서관으로 가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서 탐이라는 사람이 주체, 주어에 해당하고, made라는 이제 동사가 서술어에 해당하겠고, her 이제 목적격이죠. 그래서 목적어에 해당하는데, 그럼 to go 여기부터가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고, to the library는 전치사 구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문장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온 애가 지금 to 부정사 형태인 준동사가 들어갔어. 근데 이게 맞는 문장이냐를 봤을 때는 앞에 made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made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지 여기서. 그래서 여기 자리에 to go가 올 게 아니라 바로 go가 와야 된다. 근데 왜 go냐? 일단 그녀가 도서관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행위의 주체는 당연히 이 목적어로 보충 설명해주는 이 행위의 주체가 그녀로서 이제 능동 형태인 거지. 그녀가 스스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자기 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능동 형태를 써야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여기는 수동 상황이 아니라 능동 상황이기 때문에 그 능동 상황 중에 우리가 사역동사에 해당하는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이제 make 뿐만이 아니라 뭐 help, get, find, keep, leave, notice 이런 특수동사, 그리고 지각동사 같은 뭐 이제 감각동사에 해당하는 뭐 see, 뭐 feel, 뭐 watch,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listen,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떤 동사가 들어갔느냐 요걸 이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형태의 준동사를 배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암기할 사항이라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해 놓고 이제 암기를 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보자면 오형식 문장에서는 이제 문장의 형식의 구조 자체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결국엔 이거는 이제 이 속성이 보호라고 했지. 그래서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명사나 또는 대명사나 또는 이제 형용사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뭐 부사가 올 수 없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배우지.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오형식 문장에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태나 그런 상황을 설명이나 특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부사처럼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뭐뭐 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 Jane teach Jane 예를 들면 뭐 help Jane helped Brian to be clever student. clever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인이라는 주체가 helped 도왔다. 자, 여기가 서술어가 되는 것이고, 브라이언이라는 주체가 이제 목적어고, 그 다음에 to be clever까지가 목적격 보호인데, 지금 보면은 이 정도까지가 목적격 보호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해가지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to 부정사나 아니면 동사 원형 둘 다 올 수 있지. 근데 브라이언이 이제 똑똑해지는 거니까 능동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요 형태를 지금 쓴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문장이 될 수 있는데 클레버는 똑똑한, 영리한, 영특한, 재능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란 말이야. 형용사.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똑똑하게 이제 도와줬다 이런 거죠. 똑똑해지도록 도와줬다 이런 거지. 그래서 부사처럼 해석한다는 거야, 이거 해석을. 그래서 흔히 착각하는 게 부사처럼 하기 때문에 cleverl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지. 문장에서 오답을 쓸 때. 근데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만 된다. 왜? 애초에 보호 자리는 부사라는 품사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